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툴레툴의 카이노시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탠리사의 드릴 3종 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스탠리사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A 배터리 2개와 충전기까지가 포함된 패키지로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베어툴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SBD725 드릴 드라이버는 9만원대, 해머 드릴과 임팩 드릴은 10만원대 정도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 디월트나 미로키나 보쉬나 마키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서 발전해서 기계적인 문제나 어떤 하자가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이런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가성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구매하시게 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드릴 3종 세트는 SBD725 제품 드릴 드라이버고요. SBD726 해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SBI830 이 제품은 임팩 드릴이죠. 3종 중에 우선 드릴 드라이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D725라는 제품입니다. 드릴 드라이버인데 모양 자체가 이전 제품과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상부에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전 제품에 없었던 비트를 보관할 수 있는 자석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홀더죠. 편하게 2가지를 더 보관했다가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갈아 끼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드릴 드라이버가 13mm 척을 사용합니다. 1.5mm부터 13mm까지 비트들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스탠리 제품의 이 척들이 예전에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플라스틱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강철로 만들어져서 아주 견고한 제품이 됐고 디월트사의 제품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는 디자인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회전수를 갖는데요. 1단은 500rpm 그리고 2단은 2000rpm의 성능을 냅니다. 최근에 스탠리사에서 드릴 드라이버들을 만들면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트리거 같아요. 트리거가 아주 부드럽게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낼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의 트리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볼게요. 2단으로 2000rpm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트리거를 천천히 당겨 보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 같은 게 거의 느낌상 한 10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단, 2단으로 500rpm, 2000rpm을 낼 수 있지만 2000rpm에 놓고도 트리거를 사용해서 0부터 2000까지 구간 중에 아주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속도를 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단 클러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5단계로 나뉘어져서 토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RPM이 말씀드린 대로 2000rpm까지의 성능을 내는데 이 토크 힘은 80N 정도 힘입니다. 임팩 드라이버는 이 임팩 쳐주는 힘 때문에 100N이 넘어가는데 드릴 드라이버로 80N이면 어지간한 작업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 정도의 힘이죠. 그립감이 아주 부드러운데 빗살무늬 형태로 앞쪽을 만들어서 착 감기게 손에 아주 편하게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터 보호를 위해서 댐퍼를 이전의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크게 만든 게 좀 특징이고요. 이 모터 보호하는데 아주 진심인 것 같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를 채택하고 있죠, 물론.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브러쉬리스라고 아주 크게 써 있습니다. 이 드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모터 부분이라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브러쉬리스라는 걸 특히 강조한 것 같아요. 이번 3종 세트인 SBD725, 726 그리고 SBI830 제품은 모두 다 LED 조명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체에 달려있지 않고 하단부에 있어서 작업할 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5초에서 20초 정도까지 한번 트리거를 당기면 켜져 있게 됩니다. 배터리를 장착하자는 베어툴, 이 자체 무게는 1.2kg입니다. 1.2kg면 보통 1kg 내외거든요. 근데 가벼운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1.0 900g 정도까지 드릴이 있긴 한데 1.2kg이면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작업을 하거나 이 핸들링을 할 때 부담 가는 그런 정도 무게는 전혀 아니고요. 그 정도 무게 안에서 토크 여러 단계로 해서 이 모터까지 다 구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른 제품과 견주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제품 같습니다. 이 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성능은 금속은 13mm까지, 그리고 목재는 40mm까지 타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뭐 사용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뭐 설명서에 있는 대로 사실 작업하진 않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더 깊은, 더 두꺼운 소재를 타공을 할 때도 많은데 무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잠시 후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머드릴 SBD726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양 자체는 SBD725 드릴 드라이버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대신에 전장이 조금 더 길고요. 본체도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쪽에 해머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드릴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무게도 1.3kg입니다. 드릴 드라이버보다 10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역시 묵직하네요. 묵직하고 모든 해머 모드와 드릴 드라이버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상부에 1단, 2단 속도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드릴 드라이버와 동일하게 1단에서는 500rpm 그리고 2단에서는 2000rp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비트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자석이 달려있다고 했는데요. 이 해머드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상부에 2개의 비트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비트 작업하다 보면 뭐 앞쪽이 뭉그러지거나 심지어는 부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편하게 갈아 끼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비트들을 홀소라던가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D도 드릴 드라이버와 동일하게 하단부에 위치해 있고요. 트리거를 당기면 15초에서 20초 정도 켜져 있게 됩니다. 드릴 척도 1.5mm부터 13mm까지 물릴 수 있는 금속 메탈 척이고요. 아주 편하게 부드럽게 비트를 체결하거나 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거 부분도 드릴 드라이버와 동일하게 다단으로 한 10여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트리거 부분이 민감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파워는 해머 드릴 드라이버도 80N의 힘을 냅니다. 하지만 해머 기능, 이렇게 쳐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80N보다 사실은 더 큰 힘으로 석재를 뚫고 들어가게 되겠죠. 해머 드릴을 사용할 때. 성능은 석재도 13mm 두께 정도까지 타공할 수 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좀 더 두꺼운 것도 뚫게 되겠죠. 이 해머 드릴의 성능도 잠시 후에 제가 시연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SBI 830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속도가 하단부에 보면 3단까지 나눠져 있어요. 1단, 2단, 3단. 1단에서는 1400rpm까지, 그리고 2단에서는 2400rpm, 마지막 3단에서는 3200rpm까지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라서 역시 힘이 굉장히 좋죠. 200N입니다. 200N의 토크로 드릴 비트를 쳐주면서 부재를 타공하게 됩니다. 드릴 드라이버가 80N 정도니까 그거보다 거의 2배 이상의 힘을 내게 되겠죠. 제품의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 보시면 얘가 고개를 좀 많이 쳐들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드릴들, 임팩트 드릴들은 거의 보시다시피 수평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직각으로 작업을 할 때 직각을 맞출 때 좀 편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번 제품 SBI 830 스탠리 제품은 보시면 고개를 15도, 20도 정도를 위로 쳐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뭐 직각을 잡는데 무리는 없겠죠. 모양상 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것들은 고개가 다 90도거든요, 거의. 그리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장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게 짧아졌다는 얘기는 좀 더 좁은 공간에서도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유리할 것 같고요. 디자인에서의 고개를 쳐둔 부분은 작업할 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제가 좀 사용을 해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드라이버들과 마찬가지로 고성능 트리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단으로 나눠져서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가 맥시멈 3200rpm까지 놔보고 3단으로 한번 트리거를 얘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어떻게 회전수가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음악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단수가 굉장히 서서히 이게 늘어나는 게 들리셨죠? 아주 섬세하게 동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SBI 830 임팩트 드라이버도 조명 LED는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에 보통 달려있는 게 많았는데 특이하게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배터리를 제외한 제품의 무게는 900g입니다. 0.9kg이죠. 드릴 드라이버보다 더 가볍네요. 내부에 쳐주는, 임팩을 주는 장비가 들어간 것 이외에는 앞쪽에 척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무게가 되죠, 임팩트 드라이버는. 앞쪽에 6.35mm 헥센빌 척이 달려있습니다.
드릴 드라이버의 척보다는 많이 작죠. 그 무게만큼 줄어든 것 같고요. 임팩트 드릴을 얘기 드릴 때면 댓글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와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블 현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 드릴 비트가 끝부분이 떨리는 현상이잖아요. 보여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비트를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이참에 저절로 보여드리게 되네요. 비트 때문에 제가 만든 비트 저장 스토리지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아래 자석을 달아서 원하는 비트를 이렇게 빼서 꺼내서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네요.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비트를 임팩트 드릴에 끼우고 돌려볼게요. 자, 보이시는 대로 앞쪽이 조금 떨림이 생기죠? 이게 와블이라는 현상인데 저는 이 와블 현상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 많이 하시는 걸 요즘 떨립니다. 많이 하시는 거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뭔가 그 하자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현상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시긴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도 와블 현상이 있어요. 카메라 쪽에서는 와블링이라고 하던데, 오토포커스로 포커스를 맞출 때 어떤 제품을 포커스 잡지 못하고 잡았다가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떨리게 되는 현상이에요. 얘는 영상을 찍을 때 아주 큰 영향을 줄 거잖아요. 문제가 큽니다. 뭔가 수정하거나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팩트 드릴에서 와블링을 굳이 뭐 어떤 제품이 더 낫더라, 적더라, 많이 생기더라, 특히 스테인리 제품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드릴 드라이버의 척 대신에 6.35mm 헥스엠빌이라고 편하게 체결하고 낄 수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 형태 드릴의 포커스는 비트를 가능한 편하게 끼우고 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끼우고 빼려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6.35mm면 얘도 똑같이 6.35로 만들면 못 끼울 거잖아요. 끼우려도 굉장히 애먹고 뺄 때도 힘들 겁니다. 근데 메이커들이 6.35로 안 만들 거란 말이에요. 0.01이든 0.02든 0.1mm든 작게 만들어야 이게 당연히 편하게 껴지게 될 거잖아요. 편하게 빠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척을 사용하는 이상은 편하게 체결하는데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거 돌리게 되면 이 끝쪽에 한 7, 80mm 될 텐데 이렇게 부분이 조금 흔들리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싫다면 굉장히 꽉 물리게 만들면 제가 보기엔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든 이유가 뭐냐면 작업을 할 때 이걸 떨리는 채로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절대 없습니다. 비트를 찾아서 비트를 대고 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돌려볼게요. 제 끝쪽에 이렇게 와블이 일어나는데 끝쪽에 손가락을 대보고 돌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당연히 와블 현상 없이 아주 정확하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비트에다 대고 체결을 할 때 이 와블이라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와블 현상이 좀 더 작은 제품이 있습니다. 있기는. 제가 드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러키 임팩트 드릴이에요. 제가 한번 바꿔 껴볼게요. 이 제품이 제가 가진 드릴 중에 이 와블이라고 일컬어진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돌려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거의 없죠, 거의. 근데 이거 제가 이상했거든요. 왜 이거 미러키 제품만 와블 현상이 없을까 했는데 이 제품이 특이하게 앞쪽에 헥스 엠빌척이 다른 것보다 큽니다. 보시다시피 보통 요만한 크기인데 이 제품만 앞쪽을 좀 굉장히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트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몰아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와블 현상이 적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랄까 뭔가 관상적인 느낌이에요. 봐봐 굉장히 정밀하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전에 듣고 해드리고 싶었는데 스테인리 제품을 말씀드리면서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작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 그런 얘기죠. 제가 와블 현상 얘기해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기계적인 완성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기계적인 완성도라던가 이런 것보다 척과 비트 사이의 이 유격에서 오는 문제라 유격이 있으면 당연히 아래로 이렇게 쳐질 거고 돌아가면 끝부분이 당연히 흔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논쟁이 되는 게 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드릴 드라이버는 척을 사용해서 비트를 정확하게 꼭 물게 되잖아요. 제가 체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드릴 드라이버에는 척이 오므라들면서 비트를 완전히 물 거잖아요.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와블이 당연히 없겠죠. 전혀 없을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데
편리하게 비트를 갈아 끼우고 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에서 오는 현상이라 뭐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펜맥스 시리즈의 배터리를 다시 한번 얘기 드려야 되는데요. 펜맥스 이 배터리를 만들면서 새로 이번에 스탠리에서 자가 방전이 아주 굉장히 적도록 만들어졌고 메모리 현상이라는 게 없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잔량 확인도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쓰던 리튬이온 배터리들보다 좀 더 강화된 성능을 가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이 배터리 잔량 표시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스탠리사의 관계자분이 만약에 보고 계시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해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들의 모든 배터리들이 전부 잔량 표시를 당연히 눈으로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정 뭐 한 칸 정도 남았다거나 체결할 때 좀 문제가 될 정도로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됐을 때 경고음 소리가 좀 나면 어떨까, 뭐 삑삑 뭐 이런 소리가 예쁘게 난다 그러면 재충전을 해야 되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한번 넣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1월 정도에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꾸게 된 계기도 좀 특이한데 작년 12월에 왜 저희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일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굉장히 우울하다가 차라도 바꿔야 되겠다. 그 차를 바꿨는데 근데 제 차의 그 각종 시그널 소리들이 굉장히 예쁘게 납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예쁜 소리들이 나는데 그게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연주를 직접 한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경고음이라던가 시그널 소리를 기계음 비품 같은 거를 간단하게 냈는데 지금 뭐 기술들이 워낙 좋아지고 뭐 메모리도 좋고 해가지고 그 정도니까 스탠리사에서도 방전 표시를 아주 아름다운 소리도 요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면 아주 특이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립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도 성능을 다른 제품들과 같이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BD725 드릴 드라이버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드라이버라는 게 역시 토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적당한 토크로 놨을 때 토크가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가 여러 개 핀을 박아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를 준비하고 딱 물려주고 드릴 드라이버로 토크를 한 3토크 정도 놓으면 어디까지 박히나 피스를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박히네. 다시 하나 더 박아볼게요. 이게 높이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 이번에 토크 높여보겠습니다. 토크를 7로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나. 7로 맞췄고. 오, 7만 해도 끝까지 박히네요. 끝까지 박히는데 마지막에 이 정도까지가 박힙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토크 7이면. 오, 이게 역시 새 드릴이라 그런지 굉장히 아름답게 토크 7에서 이 정도 박혔으니까 토크를 지금 15까지 놓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연한 나무라서 파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박아볼게요. 완전히 파고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 오, 그렇죠, 여러분. 보시죠? 푹 들어가는 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구야, 나무가 갈라졌네. 역시 토크 15까지 놓으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힘, 80N 정도의 힘을 충분히 내는 아주 괜찮은 드릴 같습니다. 토크 조절은 아주 잘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해머 드릴 준비해 놨습니다. 자, 자, SBD726 해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아까 드릴 드라이버에서 보여드렸던 80N의 힘은 똑같지만 해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머 기능으로 놓고 제가 이 석재를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트를 체결하고 있어서 우선 얇은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6mm짜리인데 2단으로 해볼까요? 아예 2단으로 뚫어보겠습니다. 이 블럭이라 약한 거라 잘 뚫릴 거예요. 오우, 뭐야. 이 두께는 너무 편하게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하게 뚫리고 이번에는 14mm입니다. 원래 13mm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14mm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14mm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야. 보시다시피 14mm도 전혀 무리 없이 뚫어지네요. 이 일반 블럭이라서 콘크리트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뚫어지는 형태가 성능이 아주 대단히 충분한 것 같아요. 쌀발하네. 마지막 임팩트. 자, 임팩트 드릴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드릴에는 아주 두꺼운 나무, 이 정도 나무를 한번 박아볼 텐데 어느 정도 박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단으로 한번 이제 비트를 체결해 볼게요. 굉장히 두꺼운 나무입니다. 자, 여기 원목에 박아보면 1단으로도 표면에 문제없이 들어갈 정도까지 박히네요. 충분히.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2단으로 가보겠습니다. 2단으로 해보면 또 충분할 거예요, 아마. 오구야. 소나무 목재는 파고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마지막 3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3단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아주 푹 들어갈 것 같은데. 어휴. 우와. 여러분 보셨나요?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빨리 들어와서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나도 한번 볼까요? 오야, 이게 테이블까지 갈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하는데 나무 파고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히는 속도도 3200까지 가니까 뭐 아주 순식간에 박히게 되네요. 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원목들인데 큰 못을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육각. 와, 육각 볼트도 이게 원래 나무형이 아닌데도 지금 박히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와, 막 타버리네. 와, 힘이 좀 엄청나네요. 오. 자, 3가지 드릴 시연을 해봤는데요. 드릴 드라이버는 토크가 충분히 조절돼서 원하는 토크로까지 어느 깊이라던가 어디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확실하고 힘도 충분하고요. 해머 드릴도 제가 14mm까지 끼워봤지만 아주 무리 없이 블럭 정도는 뭐 아주 가볍게 뚫리고 공구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임팩트 드릴은 제가 마지막에는 육각 비트까지도 박아봤는데 아까 보셨죠? 연기막 나면 타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박히게 되고 아직도 좀 오롤하네요. 그런데 비교가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드릴들이 어느새 뭐 한 4, 5년 뭐 보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쓰던 거라 거의 뭐 10년이 넘은 제품도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던 제품들이라 야, 이거 오늘 제가 스탠리 제품으로 새 제품으로 작업을 해보면서 예전에 처음에 느껴봤던 그 강력한 토크랑 파워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뭐 새 제품이라도 그러겠지만 자체가 예전 거보다 더 강력한 힘들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드릴 드라이버라던가 해머 드릴이라던가 임팩트 드릴을 구매하실 때 가격 대비 따져서도 타사 브랜드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매 리스트에 넣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드릴을 비교하면서 시연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스탠리에서도 예전처럼 엉성한 제품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진 아주 고급 제품들을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꼭 한번 구매 리스트에 넣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